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의 재산 거래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드라마 같은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주면서 조건을 딱 걸었는데 그 약속이 깨지면서 세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그런 사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부담부증이요. 재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의무 이행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부담부증여 계약이 조건이 안 지켜져서 해제됐을 때 이미 낸 증여세는 그럼 어떻게 되냐?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걸 다룬 실제 소송 사례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담부증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특히 약속이 파괴됐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핵심만 빠르고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사업가 아버지가 직업 없이 지내는 아들에게 시가 한 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했어요. 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3년 안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 만약 이걸 못 지키면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거였죠. 이게 바로 부담부증여의 부담, 즉 조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들은 일단 건물을 받았고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처음엔 뭐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는 해요. 그랬겠죠. 하지만 결국 아들은 3년 안에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약속대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들은 이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겁니다. 부자 간의 소송이라니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부자 관계니까 합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물을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네. 아들 명의 등기도 말소됐고요. 재판상 화해로 일단락된 거군요. 여기서 근데 이 화해라는 게 나중에 세금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들은 건물을 돌려줬으니까 3년 전에 냈던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건물도 돌려줬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할 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건물도 없어지고 세금도 못 돌려받을 상황이니까요. 그럼 아들은 어떤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나요? 아들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2개월 안에 세금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규정이 있죠. 이걸 근거로 조건 불이행 때문에 증여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다. 따라서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니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예전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하지만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패소했어요. 패소했군요. 왜죠?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게 가족 간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이 처음 증여세 신고할 때 이런 부담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이 됐어요. 신고할 때부터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죠. 결정적으로 법원의 판단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최초의 증여는 어쨌든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겁니다. 일단 증여 자체는 유효했다. 네. 그리고 그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한 순간 국가가 증여세를 징수할 권리, 즉 조세 채권은 이미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거둘 권리가 이미 생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던 재판상 화해를 하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국가의 세금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관련 판례도 여러 개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법상으로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민사상 계약 해제 논리랑 세법상 과세 논리가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법은 조세 공평이나 징수권 확보 같은 독자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쉽게 과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결국 아들은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군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건물을 돌려준 행위 자체는 그럼 뭔가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아들이 건물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면요. 네? 세법상으로는 이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돌려준 건데 다시 증여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들에게 또 다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줬던 거 돌려줬는데 거기에 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니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담부 증여, 즉 조건을 달아서 재산을 주는 건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서 계약이 깨지더라도 세금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최초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계약을 되돌린다고 해도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오히려 재산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증여로 과세될 위험까지 있는 거고요. 이 사례가 단순히 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와 조건을 건 계약, 특히나 재산이 오고 가는 약속을 할 때는 당사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 영향까지 반드시 미리 아주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끼리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합의가 세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들이요, 처음 증여세 신고를 할 때 3년 안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부담 조건을 명확하게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랬다면 법원의 판단이나 과세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